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13화인데요. 원래는 화요일날 녹음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화요일날 또 치과 진료가 예약되어 있어서 오늘은 이번 주는 좀 이렇게 녹음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네, 원래 사실 매일 월요일날 녹음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좀 서정정 화요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특별히 짬을 내서 월요일에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업로드는 아마 화요일 오전이지 않을까. 네, 뭐 월요일 밤도 좋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날짜에 맞춰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화요일 오전 중에 올릴 것 같고요. 뭐 치과 치료하는 게 역시나 또 이제 그 보철 치료를 하면서 다시 빠진 치아를 다시 끼워 넣는 치료인데, 그러려면은 또 다시 마취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럴 거면은 또 다시 또 수요일에 올라가겠다는 공지를 올리느니 빠르게 녹음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노블리스님, 원래 오늘 리뷰가 없을 것 같아서 안 읽으려다가 한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체크를 해봤는데 다행히 하나가 딱 있네요. 노블리스님이 오랜만에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야후 판타지 16인 헤드투헤드 리그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1위를 달리다가 2위로 내려가고 바로 다음 주가 1위 팀이랑 붙네요. 저희 로스터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존월, 지루, 말콤 브로그턴, 데빈 부커, 윌 바튼, 팀 하드웨이 주니어, 르브론 제임스, 루디 게이, 제임스 존슨, 노비스키, 코디 젤러, 드라몬드, 로빈 로페즈, 벤 시몬스가 있습니다. 16일 리그인데 코디 젤러가 FA에 풀려 있길래 데려왔고, 팀 하드웨이 주니어도 FA에 있길래 비슷한 컨셉이지만 올해 영 하는 거 없는 데니 그린 트라퍼고 물어왔습니다. 이건 다음 주 상대하는 1위 팀 로스터입니다. 제임스 하든, 토마스, 아이자 토마스, 제프 디그, 바레아 레딕, 게리 해리스, 갈리날리, 크라우더, 오티 유너스, 자마이카 그린, 타지 깁슨, 몬트레 하렐, 데릭 페이버스. 적용되는 스탯은 야투, 자유투, 3점, 득점, 리바, 어시스트, 블락, 턴오버, 더블, 트리플 더블인데 르브론과 조널이 생각보다 트리플 더블을 못해주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위팀 로스터를 읽으면서 확실히 지금 노블리스님 로스터보다는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팀이 1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사기 캐릭터인 제임스 하든이 있었고 준사기 캐릭인 아이자 토마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제프 디그 또한 요즘 좀 온파이어 모드고 해서 이 세 명이 좀 주축으로 많이 돌아가는 팀인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센터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허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드러먼드, 코디 젤러 뭐 이런 빅맨들을 필두로 내세워서 리바 블락 어시 말고 블락이나 야투 리바운드 그쪽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 더블도 르브론 제임스와 조널 또 드러먼드가 있으면 3명이서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트리플 더블은 조금 힘들겠네요. 제임스 하든이 있어서. 나머지는 글쎄요, 웬만하면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드루 할러데이도 쏠쏠하게 스탯 잘 쌓고 있고, 데빈 부커도 야투율이 좀 오락가락하지만 괜찮고, 그게 브로그던 요즘 잘하고 있고, 제임스 존스는 스틸 블락이 그래도 꾸준히 한 개 이상 지키고 있고, 이래저래 쏠쏠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블리스님 쫄지 말고 한번 대차게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한 11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최소 6승은 할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욕심내서 8승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힘내시라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팀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접전, 이번 주는 조금 앞서 나가다가 막판에 좀 따라잡혀서
결국에는 5승 4패를 기록하게 됐는데 이번 주가 전반기 마지막 주였죠. 이제 네. 저희 팀이 이제 12팀이 있는데 한 번씩 다 맞대결하고 이제 새롭게 다시 원래대로 원래 1주차에 붙었던 팀대로 다시 이제 붙게 되는데 지난주 팀과 이번 주 팀은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돼서 한 번밖에 맞대결을 하지 않는 팀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5승 4패로 이겼어요. 일단 이기긴 이겼는데 마지막에서 제투와 블락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한 중반까지는 7승까지 가능했다 싶었는데 아쉽게 뺏긴 거를 조금 좀 그랬는데 근데 뭐 이거는 상대가 잘했으니까 네 저희 팀이 못한 거니까 고베어가 조금 블락을 많이 해주길 바랬는데 1블락이 그쳤고 자유투랑 야투가 오늘 멤피스 상대로 조금 좋지 않아서 좀 고전을 했던 게 생각보다 저희 팀에 악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투를 뺏겼고 블락도 한 개 차이로 뺏겼고 해서 좀 아쉽게 됐는데 그래도 위안을 삼아 볼 만한 것은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면 FA 찬스가 다시 리셋이 됩니다. 뭐 저야 항상 FA를 애용하는 유저로서 역시나 세 번 찬스 다 쓰고 이제 리셋 찬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 주는 그냥 남는 선수 데려갔지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다가 새벽에 한 3시 반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그냥 눈이 떠져가지고 갔다 왔는데 마침 시간이 이제 딱 FA 바뀔 때쯤이어가지고 봤더니 브루클린이랑 필라델피아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FA 누가 있나 봤더니 오 괜찮은 선수들이 있어서 랭큼 집어왔습니다. 그래서 데려온 선수가 널렌스 노엘 그리고 버디힐드가 요즘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6라운드 드래프트 픽이었던 벤 시몬스를 데려왔습니다. 네. 사실 벤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개막하기 직전에 부상을 당해서 그 당시에 이제 고든 헤이워드, 레지 잭슨 또 그 세 선수가 이미 아웃된 상태였고 또 폴 밀셉까지 수술을 받게 돼서 괜히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여가지고 벤 시몬스는 버리고 밀셉은 고베어와 트레이드를 했고 레지 잭슨이랑 헤이워드를 아웃 선수를 두고 아예 한 명 내리고 이렇게 한 명 없이 그냥 완전 경기를 치렀는데 그냥 팀이 공중분해 됐었죠. 사실 상위 픽 6명 중에 4명이 부상으로 골골됐으니까 네, 그래서 약간 좀 저희 시즌 플랜이 많이 꼬였었는데 어쨌든 이제 시몬스가 계속 FA로 남아있다가 한번 다른 팀에 데려갔다가 이제 IR이 꼬이면서 시몬스를 내쳤었는데 다른 팀에서 이제 저희 팀도 IR에 있던 선수 다 빠져나갔고 이제 IR이 비어 있어서 지난주부터 사실 시몬스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몬스가 원래 복귀 예정일이 1월달이었고 마침 이제 1월달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소식들 들어보면은 슬슬 코트 훈련을 시작하고 있고 아직 비접촉 훈련이지만 슈팅 훈련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과감하게 질러버렸습니다. 굉장히 시몬스를 다시 데려오게 돼서 기쁘고 그냥 열쇠 퍼즐 조각이 하나 제대로 딱 맞춰진 느낌이 들고 또 그러니까 항상 우리 팀을 보면은 방문을 잠글 때 현관문을 잠글 때 열쇠로 잠그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현관문을 닫기만 하고 밖에 나가버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열쇠 잠긴 문을 그냥 한 방에 열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시몬스가 이제 들어오면서 좀 더욱더 안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언제 돌아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번 시즌 내로만 복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어떻게 뛰든 뭐 어떤 스탯을 보여주든 간에 그냥 데뷔 무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벤 시몬스가 그레고든 같은데 네, 뭐 지금 잘 재활하고 있다고 하고
글쎄요, 신인왕을 타려고 굳이 한 시즌을 휴업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벤 시몬스 자체가 좀 경기에 뛰고 싶은 생각이 좀 강한가 봅니다. 네, 그럼 뭐 뛰어야죠. 그리고 신인왕이 조엘 엠비드 쪽으로 거의 98% 쏠려 있기 때문에 벤 시몬스가 굳이 뭐 엠비드한테 신인왕을 주더라도 크게 뭐 의기소침하거나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같은 팀 동료고 또 엠비드 또한 두 시즌 동안 정말 고생해서 갖은 고생을 다해가며 데뷔를 했기 때문에 시몬스가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아서 복귀를 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필라델피아에 빨리 복귀를 해서 이 팀이 얼마만큼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또 필라델피아 팬들도 이 팀 자체가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시몬스가 실망을 시키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각오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몬스를 데려왔고 또 노엘도 어쩌다 보니 데려왔고 노엘은 이제 트레이드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경기당 스틸 블락 하나씩만 나머지는 별로 기대 안 하고 이제 트레이드만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은 노엘보다는 오카포가 좀 더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엠비드랑 호흡이 맞는 선수는 오카포이기보다는 노엘 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엠비드가 자신이 노엘과 친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노엘을 데려가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노엘이 이번 시즌 끝나고 제한적 FA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가치가 높을 때 팔아버리긴 해야 되는데 글쎄요, 엠비드가 그렇게 푸시를 한다면 필라델피아도 좀 많이 고민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카포가 이번 시즌 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무릎 상태가 좀 안 좋고 이래저래 스탯이 많이 떨어져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셋 중 하나는 무조건 팔겠죠. 어떻게든 못 팔면 뭐 자기 팀 손해죠. 필라델피아의 손해죠.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3명을 데리고 갈 여유가 없을 뿐더러 또한 시몬스가 돌아왔을 때 그 빽빽한 라인업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뭐 필라델피아는 솔직히 픽을 갖고 팔아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팀이어서 오카포를 대체할 선수로 굳이 영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1라운드 픽만 줘. 이래도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팀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노엘은 좀 길게 보고 후반기에 어떻게 보면 히든카드가 될 수도 있는 선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버디 힐드도 시즌 초반에 극악의 슈팅 성공률에 비하면 이제 전반기 끝나고 이제 중후반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뉴올리언스에 어느 정도 조금 승리에 기여해주는 선수가 되지 않았나 시즌 초에 비하면. 그래서 힐드도 슈팅가드 지금 저희 팀의 슈팅가드가 에이버리랑 에릭 고든 둘밖에 없는데 서드 슈가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FA 스탠스 3번을 다 쓰게 되는 승부수 아닌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제 후반기 첫 매치업 상대를 좀 이번에는 좀 마음 먹고 한번 이겨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승부수를 던져봤습니다. 오늘 좀 저희 팀 리뷰가 좀 길었고 야후 리그는 네, 좀 처참합니다. 네, 야투 5점, 자유투 4점, 3점 8점, 득점 7점, 오펜 리바 10점, 리바운드 14점, 어시스트 7점, 스틸 9.5점, 블락 3점, 턴오버 4점, 그리고 더블 더블 9점. 리바운드랑 더블 더블을 드러먼드랑 고탓한테 거의 몰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리날리를 데려오려고 랜돌프를 팔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오로지 어시스트랑 3점 득점. 사실 야투 자유투는 좀 모르겠어요. 자유투는 드러먼드가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야투도 좀 난사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세 카테고리와 펠리바 여기서 이제 글쎄요, 조금 이제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는 것 같아서 어디까지 바라봐야 할지 조금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확실히 이제 초반에 부상당했던 선수들이 이 리그에서도 꽤 있었고 세 선수 있었고 또 지금도
제레미 린이 제대로 뛰지 못해서 이래저래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레미 린이 포가 슈가고 또 보얀 보그다노비치랑 고든 헤이워드가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인데 보통 스포에 넣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 그러니까 일반 포가 그냥 포가 단일 포지션인 선수들이 여러 명 있어요. 러셀, 데론 윌리엄스 그리고 토니 파커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같이 경기가 몰려 있을 때는 한 경기를 무조건 내려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번 주에 좀 손해를 여러 번 입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를 하고는 싶은데 마땅히 땡기는 선수도 없고 주고 싶은 선수도 별로 없어서 이대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글쎄요, 좀 지켜봐야겠어요. 여기는 그래도 ESPN은 좀 승부수를 띄운 것도 있고 한데 야구는 조금 총체적 난국의 단계로 진입하지 않았나 싶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 리뷰까지 해봤고 이제 업앤다운 탑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이제 업앤다운 탑3를 얘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선수는 CJ 맥컬럼입니다. CJ 맥컬럼은 이번 주 저희 팀의 매치업 상대의 주축이었죠. 네, 이번 주 저희 팀의 맞상대가 좀 트레이드에 많이 연루가 되어 있었어요. 원래 크리스 폴을 갖고 있었는데 하산 화이트사이드랑 트레이드를 하고 1대1 트레이드를 하고 그 하산 화이트사이드를 받자마자 드레이먼드 그린과 2대2 트레이드를 진행을 해서 마지막 날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뛰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 폴과 하산 화이트사이드 이 두 선수는 한창 부상 중이었던 선수들인데 결국에는 마지막 날 월요일날 둘 다 출전을 해서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크폴이 뛰지 않았을까. 근데 크폴이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으로 치환이 돼버렸는데 네, 뭐 1대1 트레이드였고 2대2 트레이드였으니까 뭐 완전히 1대1로 맞바뀐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도 역시나 CJ 맥컬럼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열심히 잘 했습니다. 1월 4일 골스전 35득점 9리바 5어시 그리고 LA 레이커스전에서도 27득점 4리바 7어시 그리고 1월 8일 경기에서도 오늘 경기 35득점 3리바 6어시를 기록을 했는데 이 선수가 네 저희 팀 블락 접전이 상황에서 이 선수의 1블락으로 승패가 갈렸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기억이 많이 남는데 이 선수의 스탯을 보면은 굉장히 고르다. 네, 굉장히 큰 기복 없이 굉장히 고르고 또 터질 때는 빵 터져주고 물론 뭐 못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슛 기회가 조금 없어서 슛 쏠 기회가 좀 없어서 못 쏜 것도 있고 그렇게 막 미친듯이 난사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고 제어도 꾸준하고 3점슛도 꾸준하고 그냥 모범생 같은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 이제 릴라드가 돌아왔고 그 저번 경기 그래서 이제 또 릴라드랑 같이 뛰면서 호흡이 잘 맞으니까 또 그냥 제 할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스탯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 드래프트 할 때도 맥컬럼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한 70%? 물론 이제 포틀랜드에서 맥스 오퍼를 받고 재계약을 했고 해서 맥컬럼이 잘 하겠지 싶었는데 그래도 평균 23득점에 3점슛 2.5개 리바운드 어시스트 4개에 근접하는 수치를 찍은 거 보면은 이제 다음 시즌에는 확실한 주전 슈팅가드 한 팀의 주전 슈팅가드로 막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이 정도면은 사실 클레이 탐슨보다 더 좋아요. 네, 클레이 탐슨이 이제
폭발력이 충만한 선수이다 보니까 또 골든 스테이트에 있다 보니까 좀 더 부각이 되는 거지. 맥컬럼이 오히려 좀 더 쏠쏠한 슈팅 가드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얘기해본 선수는 줄리어스 랜들입니다. 줄리어스 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년차 선수인데 1년차, 2년차, 3년차 다 약간 모습이 달라요. 네, 1년차 때는 데뷔 경기에서 정강이 골절로 시즌 아웃이 됐었죠. 그때 경기가 개막전이었었는데 참 선수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1년 재활 거치고 복귀를 했더니 하필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은퇴하는 시즌이어가지고 그냥 뭐 뒤치다거리 했죠. 코비 뒤치다거리. 근데 야투율 정말 안 좋았고 그냥 뭐 가끔 더블 더블 진짜 가끔 트리플 더블 한 시즌 지난 시즌 두 번, 세 번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그래도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를 보면은 1월 3일 멤피스전에서 트리플 더블을 했네요. 19득점, 14리바, 11어시. 그리고 1월 5일 포틀랜드전에서는 17득점, 9리바, 5어시 더블 더블 근접했고 1월 6일 마이애미 백투백 경기에서도 15득점, 6리바, 3어시. 그리고 오늘 올랜도전에서도 19득점, 9리바, 5어시. 이제 굉장히 꾸준한 에버리지 스탯을 찍어주고 있는데 또 자유투도 뭐 멤피스전 빼고는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야투율도 작년 지난 시즌에 비하면 굉장히 나아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왜 그 위긴스 파커 드래프트에서 6순위로 뽑혔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법합니다. 네, 그 당시에 레이커스가 그렇게 파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6순위로 완전히 밀려서 할 수 없이 그냥 제일 좋은 선수를 데려갔었는데 그래도 랜들이랑 러셀 이 두 주축을 중심으로 젊은 감독 밑에서 크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 레이커스 안에서는. 그래서 랜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또 계속 꾸준히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키가 작은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왼손 빅맨이 좀 희귀하다 보니까 그만에 한 유니크한 게 있고 또 최근 트렌드 어시스트가 되는 빅맨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향후 몇 년에 뒤에도 또 잉그램도 크면은 이제 가드 포워드 센터 쪽에서 다 어느 정도 틀이 세워지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이제 빅네임 좀 괜찮은 선수 한 명만 잘 물어오면은 다음 시즌에는 더욱더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주축에는 랜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크리스폴 같은 경우에는 좀 쉬었죠 많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햄스트링 부상이 아무리 좀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이거 관리 한번 잘못했다고 큰일 나는 부상이기 때문에 또 크리스폴이어가지고 크리스폴이 없으면 클리퍼스의 전력이 한 60%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고 또 햄스트링 한번 다치면은 쉽게 회복하기 힘들고 또 완치하기 힘들고 그래서 했는데 4경기 쉬고 돌아왔는데 역시나 돌아온 2경기 잘 해줬습니다. 세크라멘토전 14득점 6리바 12어시 3스틸 그리고 마이애미전 19득점 6리바 18어시 2스틸 3점슛 하나씩 그러면서 승리를 다 이끌어냈고요. 그래서 클리퍼스가 이제 크리스폴 돌아오기 전 2경기에서도 이겨서 지금 4연승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놀라웠던 거는 크리스폴 없이도 오스틴 리버스와 레이먼드 펠튼으로 그래도 이겼다. 그 점은 그래도 클리퍼스 백업진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보내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크리스폴이 돌아오니까 확실히 팀이 더욱더 부스트업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리핀이 돌아오면
좀 더 클리퍼스가 시즌 초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탑3 한번 얘기해봤고, 이제 다운 탑3인데 첫 번째로 얘기해본 선수는 그냥 바로 떠올랐어요. 루 윌리엄스. 네, 시즌 초반에 그 파이어 하던 모습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딱 보면 아실 수 있는 게 일단 득점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리바운드 어시스트도 그냥 예전처럼 많이 돌아온 느낌입니다. 또한 출전 시간 자체도 1월 1일 토론토전부터 17분에서 24분 그 사이대를 넘기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그냥 진짜 백업들 나오는 시간대에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가비지 타임 가가지고 가비지 타임에서 좀 에이스 노릇 하듯이 뛰었고, 글쎄 반등할 기회가 생길까요? 러셀이 다치지 않는 한 쉽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이번 시즌 초반에 굉장히 많이 달렸던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아직도 시즌 평균 득점이 18득점, 네, 3점 2개 정도 하고 있는데, 근데 레이커스가 갑자기 또 안 쓰는 게 조금 희한할 정도입니다. 네, 근데 뭐 이 선수가 야투율이 좀 떨어지긴 했죠. 한창 잘할 때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또 반등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시즌 거의 드래프트 때 쳐다도 안 봤던 선수 중에 한 명일 텐데, 굉장히 자신의 가치를 많이 끌어올렸던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저도 야후에서 데려왔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때 아마 한 중간 라운드 선수들을 내주고 데려왔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지금은 조금 가치가 떨어진 것 같으니까, 만약에 루 윌리엄스가 좀 필요하다거나 좀 좋아하는 선수라면은 한번 좀 데려올 만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본 선수는 라이언 앤더슨입니다. 라이언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복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휴스턴이 지금 좀 세대 교체를 하는 준비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처음 보는 그 포워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첫 번째로 몬트레일 하렐. 네, 좀 발음하기 힘든데 조금 스탯이 오락가락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정통 파워포워드 스탯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토론토 경기에서도 28득점 5리바 1블락, 그리고 네, 좀 득점이 오락가락합니다만은 야투율도 딱 파워포워드의 느낌이 많이 나고, 3점 슛은 없지만 네, 굉장히 그 휴스턴 로켓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 같고, 또 스탯 측면에서는 조금 미미합니다만 샘데커도 잘하고 있어서, 휴스턴이 이제 주전 라인업에 이어서 백업 라인업까지 빠방하게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임스 하든과 에런 고든은 꾸준하게 득점을 잘 해주고 있는데, 라이언 앤더슨이 좀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뉴올리언스 있을 때 말하더라도 더블 더블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냥 평균적으로 한 0.5, 두 경기나 세 경기에 한 번은 기록해주는 선수였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평균 5리바 정도 기록하고 있고, 득점도 네, 최근 4경기 동안 2번, 물론 뭐 8, 9득점에 그친 경기가 2경기 있습니다만은 예전만큼 조금 꾸준하지는 못한 느낌, 시즌 초반에 비하면 기운이 많이 떨어진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터질 때는 또 제대로 터지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뭐 17일 미네소타전에서 3점 7개, 멤피스전에서 3점 8개, 이렇게 터지긴 터지는데, 제임스 하든 그 다음 뭐 에릭 고든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옵션이. 그래서 좀 공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앤더슨도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차츰차츰 이제 미래 플랜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하렐을 좀 더 푸시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앤더슨을 일단 다운으로 뽑아는 봤는데, 그렇다고 이 선수를 뭐 쓰레기다, 버려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냥 이제 기복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크라우더. 네, 크라우더가 좀 이번 주에 멘탈이 많이 흔들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발단이 유타전에 있었습니다. 유타전에 이제 홈 경기를 앞두고 있었는데 연습하는 도중에 그 유타의 고든 헤이워드가 등장을 하자 보스턴 팬들이 크라우더한테 응원 안 보내고 헤이워드한테 응원을 보내서 크라우더가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크라우더한테 야유를 보내는 좀 극성 보스턴 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끝난 후 팬 포럼에서 크라우더를 많이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만은 크라우더가 여전히 조금 꽁에 있었는지 트위터에 그에 대한 발언을 조금 했고, 근데 그게 그 경기에 바로 반영이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유타전에선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경기들에서 조금 멘탈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월 6일 필라델피아전에서 빵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빵득점이요. 이 선수가 물론 수비를 우선적으로 하는 선수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3점 슛이 굉장히 좋고 3&D 대표적인 3&D 선수이다 보니까 뭐 3점 적어도 2개 이상은 넣겠지 라고 생각했던 선수인데 그날은 슛 시도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4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수비만 하다 끝난 것 같아요. 또 이게 시즌 처음 있었던 일이고 4번밖에 슛 시도를 하지 않은 것도 이번 시즌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저 슛 시도 횟수였고 그 다음 경기에서도 8득점밖에 기록을 하지 못해서 크라우더를 많은 분들이 이제 한 10득점 이상 기록해주고 3점 2개, 리바운드 5개, 그리고 어시스트 스틸 1개 정도 기록해주는 정말 상수 중에 상수 자원이라고 생각했던 유저분들에게 좀 없잖아 피해를 많이 입혔을 것 같은데 그래도 크라우더는 그 원래대로 다시 회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가 드래프트 할 때 조금 낮게 뽑히는 경향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는 항상 드래프트 뽑히는 거 보면서 이 선수는 저평가된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죠. 그래서 트레이드를 해오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좀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드래프트 할 때는 저평가되고 트레이드 할 때는 고평가되고 네 이래저래 좀 게으르기 힘든 선수인데 뭐 이 선수를 좋아하는 선수 팬들도 꽤 있을 거예요. 댈러스 시절부터 또 파워 넘치고 잘 달리고 운동量좋고 3&D고 그래서 이 선수도 이번 주에 좀 많이 휘청휘청 했으니까 또 휘청휘청한 게 뭐 시즌 끝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한 번 흔들린 멘탈이 쉽게 잡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라우드도 한번 트레이드 카드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물론 구입하는 입장에서 판매하는 입장에서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한 번쯤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업앤다운 다 얘기해봤고요. 이제 추천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포인트 가드 3인방인데 첫 번째로는 JJ 바레아입니다. 바레아가 최근에 복귀를 했죠. 이 선수도 최근에 너무 부상이 잦아가지고 유저분들에게 굉장히 속을 많이 썩였을 것 같은데 애틀란타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7득점 4리바 7어시 17분 출전해서 7득점 4리바 7어시를 기록했는데 굉장히 출전 시간 대비 좋은 활약을 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대론 윌리엄스 손해를 봤죠. 아마도 계속 출전 시간을 관리해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차츰차츰 올려나가겠죠. 그러면 확실히 바리아가 이제 데론이 쉬는 사이에 스탯을 열심히 쌓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데론이 없이 자신이 주전이 뛰어도 어느 정도 팀이 잘 돌아갔기 때문에 벤치 타임에서도 굉장히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리아 ESPN에는 슈가 포지션이 안 붙었는데 그래도 이제 득점이나 어시스트 좀 3점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바리아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TJ 맥커넬. 이번 주 굉장히 핫했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어땠냐면은,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정도, 2주, 3주 정도
세르지오 로드리게스가 아웃되면서 TJ 맥코넬을 계속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는데 이번 주에 좀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12월 30일 덴버전을 시작으로 덴버전 17득점 2리바 8어시, 1월 3일 미네소타전 6득점 7리바 8어시, 거의 트리플 더블 할 뻔했죠. 그리고 1월 6일 보스턴전 9득점 4리바 17어시, 거의 더블 더블. 특히 17어시가 거의 개인 최다 어시스트 개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맥코넬 그냥 스팟으로 데려오신 분들은 정말 대박 난 거죠. 3경기 동안 33어시를 정립해줬으니까. 그리고 브루클린 오늘 경기에서도 4득점 8리바 6어시. 뭐 득점은 사실 크게 기대 안 하잖아요, 맥코넬한테. 그냥 어시 하나만 원툴 플레이어여서. 근데 리바우도 조금 잡아주는 맛이 좀 있고 했는데, 물론 이제 세르지오가 돌아와서 이번만큼 스탯을 쭉쭉 뽑아내지 못하겠지만 여전히 세르지오가 조금 몸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맥코넬이 좀 더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트가 필요하신 분들께 스팟으로 한 번쯤 서브가 되지 않을까, 이번 주까지만. 네, 그래서 추천을 드려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들어오는 타이로슨. 근데 타이로슨은 이번 시즌 내내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고 감독이 타이로스는 투가드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카리슨이랑 같이 뛰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1월 4일 마이애미전 15득점 6어시, 1월 6일 클리퍼스전 17득점 4리바 6어시, 골든스테이트전 15득점 2리바 3어시. 3점슛은 별로 없었지만 야투율이 괜찮았고 자유투도 괜찮았고 또 스틸도 하나씩 기록을 했는데, 이 선수가 커리어 하이 찍을 때 데리고 있었던 유저로서 이 선수의 기량이 다시 만개한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정말 좋은 포인트 가드 중에 한 명인데, 개인적으로 그 모습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타이러슨하고 드마커스 커즌스하고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둘 다 사고를 많이 친 악동이다 보니까, 악동은 악동끼리 만난다고, 네,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그냥 둘이 서로 굉장히 리스펙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카리스는 오히려 조금 그거보다는 맞춰주는 타입인 것 같고, 로스는 근데 뭐 맞춰주지만은 자기가 할 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타입일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스탯으로만 봐도 3경기 연속 10득점, 15득점 이상의 어시스트도 5개 가량 해주고 있고 해서, 물론 예전에 비하면 조금 아직은 아쉽긴 합니다만은 조금씩 그래도 세크라멘토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있지 않나. 1월 3일 덴버전 전에 이제 한 경기 조금 다쳐가지고 2경기 약간 말아먹은 것만 빼면은 괜찮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어쩌면 칼리슨도 트레이드 카드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네, 루디게이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와중에 그냥 깜짝질로 가버리면 타이로슨이 그냥 주전 가는 거죠. 그냥 주전으로 뛰어도 그렇게 손색이 없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니까. 그래서 칼리슨이 지금 계속 헤매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한 번쯤 타이로슨을 주전으로 세운다는 플랜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로슨 같은 경우에는 백업으로 뛰든 주전으로 뛰든 그래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조금 길게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팀 하드웨이 주니어입니다. 요즘 좀 굉장히 핫했죠. 이제 카일 코브가 이번 주에 클리블랜드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마이크 덜리비랑 모 윌리엄스랑 또 픽 여러 개 줘서, 여러 개는 아니고 뭐 픽 수합 줘서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팀 하더웨이랑 베이즈모어가 나눠 받게 될 텐데, 이번 달 들어서 하더웨이가 굉장히 핫합니다. 샌안토니오 1월 1일 경기에서 29득점 5리바, 3점슛 6개, 야투율이 13개 던져서 11개, 그리고 올랜도전 12득점, 또 3점슛 2개, 1월 5일 26분 뛰면서 14득점에 3점슛 4개, 그리고 댈러스전에서 또 3점슛 5개, 22득점
카이 쿠버가 나간 후 계속 이제 좀 기회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선수도 이번 시즌 끝나고 FA 자격을 부여받아서 애틀랜타가 맘먹으면 팔아버릴 수도 있긴 해서 조금 불안정하긴 합니다만은 1월달 성적만 보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선수의 그 폼이 떨어질 때까지만 쓰셔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한번 뽑아봤고요. 오스틴 리버스도 한번 뽑아보고 싶었는데 하필 또 다쳐 감기를 걸려가지고 빠졌네요. 그 사이에 급포로 복귀했고요. 그래서 오스틴 리버스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 이건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선수 중에 한 명인데 토론토의 루카스 노게이라 선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선수인데 비용보가 나가고 이 선수가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매 경기 지금 블락 한 개씩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지금 거의 12월 16일 애틀랜타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블락 한 개 이상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지난 시즌의 루디 고베어의 향기를 조금 느끼고 있는데 고베어가 이제 에네스 칸터가 트레이드 되기 전까지 백업으로 나오면서 계속 블락 한 개씩 기록해줬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레이드 되면서 주전으로 뛰는데 주전으로 뛰면서 막 진짜 완전 무쌍 찍었죠. 그렇게 이제 고베어를 영입을 했고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었는데 물론 뭐 칸터랑 고베어 거랑 비교하기 좀 힘들겠죠. 왜냐면 발렌주나스는 이래저래 토론토의 주전 센터이다 보니까. 근데 토론토 하는 거 보면은 노게이라랑 발렌슈나스는 또 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일단 블락 스페셜리스트로 자리매김한 것 같고 선수는 시즌 후반기 그리고 플레이오프 때 굉장히 더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 약간 비욘보처럼 되지 않을까. 자신의 롤모델도 약간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선수 야투율 좋고 또 비욘보와 달리 제어툴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70%대? 70% 초반? 비욘보는 뭐 50%가 안 되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출전 시간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지난 경기에서 42분 출전하면서 주전 자리를 한번 잠깐 맛봤고 계속 토론토에서 계속 키워주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어서 이 선수 성장하는 걸 지켜봐도 굉장히 재밌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썼었는데 이번 주에 FA 찬스 좀 승부수를 띄우다 보니까 노엘, 뭐 힐드, 시몬스 영입하면서 노게이라를 버렸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네, 어쨌든 계속 눈여겨보고 있을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저한테는. 네, 이렇게 오늘 또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 팀 리뷰하다가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내일 오전 출근길 즈음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